저는 과정에 충실한 한 작품이 더 맞다고 봅니다. 실제로 포트폴리오 작업을 하다 보면 넣는 것보다 빼는 게 더 힘들거든요. 포트폴리오 컨설팅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많은 친구들이 이제 본인은 어떤 굉장히 많이 공력이 들어간 하나의 작품들이기 때문에 다 포트폴리오에 넣고 싶은 거죠. 근데 실제로 다 넣은 다음에 그것을 빼내는 과정이 훨씬 더 어렵거든요. 다 너무 아까운 거죠. 이제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걸 배웠고 다 얘기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포트폴리오 작업을 할 때 많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포트폴리오는 책이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유럽 덴마크에서 산업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조상우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굳이 유학을 하지 않더라도 실무를 국내에서 굉장히 퀄리티 있게 또 다양한 경험을 한 다음에 바로 해외 현지 취업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어떤 이 규정화된 그런 루트는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하다 보면 그 순간이 어느 순간 갑자기 열린 경우도 있고 굳이 그것이 이제 유학을 거치지 않고 가는 방향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유학 과정 없이 국내에서 바로 현지인 해외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언어적인 문제가 굉장히 미리 이제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전화 인터뷰라든지 뭐 온사이트 인터뷰라든지 인터뷰 과정에서 어쨌든 본인의 어떤 포트폴리오라든지 경험들을 영어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이제 설명하고 인터뷰 과정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언어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고 본인들이 지금까지 했던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도전을 하시면 길이 열린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학생들이 연락이 와서 컨설팅을 해주는 기회가 있는데 의외로 많은 친구들이 이제 현재 머물고 있는 그곳이 힘들다. 그래서 나는 해외로 나가고 싶다.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사실은 그런 케이스는 별로 이렇게 권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케이스도 이제 해외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오히려 저는 이 삼성이라는 곳을 떠나기가 오히려 힘들었거든요. 너무 좋은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고 선배들에게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굉장히 훌륭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곳을 떠나는 것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비전과 사명이 명확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을 놓고 해외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것들은 현재의 어떤 상황을 도피하기 위해서 여기보단 저기가 나을 거야 라는 어떤 그 환상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것은 말리고 싶다. 지금도 좋지만 어떤 나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지금 것들을 놓고 새로운 경험을 하러 나간다. 이런 것들이 더 맞는 스토리지 나는 여기 이제 힘든 것 같아. 좀 저기 나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그런 환상도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국내는 이제 빤히 보이지만 해외에 나가면 왠지 그런 유럽의 이런 노천 카페에 앉아서 막 이런 회의도 할 것 같고 뭐 그런 막연한 이제 동경들을 가지고 이제 나온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물론 그런 것들이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그런 것들은 좋지만 이제 난 여기가 싫으니까 나갈 거야 이렇게 나가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합니다. 저는 과정에 충실한 한 작품이 더 맞다고 봅니다. 실제로 포트폴리오 작업을 하다 보면 이 넣는 것보다 빼는 게 더 힘들거든요. 저도 포트폴리오 컨설팅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많은 친구들이 이제 본인은 어떤 굉장히 많이 공력이 들어간 하나의 작품들이기 때문에 다 포트폴리오에 넣고 싶은 거죠. 근데 실제로 다 넣은 다음에 그것을 빼내는 과정이 훨씬 더 어렵거든요. 다 너무 아까운 거죠. 이제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걸 배웠고 다 얘기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포트폴리오 작업을 할 때 많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포트폴리오는 책이다. 이 책을 어떻게 내가 구성을 할지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장 덮을 때까지 어떠한 구성으로 어떠한 레이아웃으로 상대방한테 어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목차가 너무 많다든지 아니면 보여주고 싶고 들려주고자 하는 내용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어떤 그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포트폴리오 작업을 한 다음에 가족들한테 보여주라 그래요. 포트폴리오를 전혀 디자인이랑 관련 없는 뭐 동생이나 형제나 부모님한테 보여주고
그런 것들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일례로 이제 이케아에서 그 제품을 뜯어보면 박스에 설명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텍스트 하나 없이 그림만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완벽하게 거의 이해가 된다는 거죠. 조립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정도로 그 포트폴리오는 이해하기 쉽고 절대적으로 이제 그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은 이 작품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공력을 들였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 스토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결과물만 넣는다든지 멋진 그 히어로샷만 넣는다든지 딱 그런 제품을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그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인지도 모르고 사용자의 타겟은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이제 그 컨설팅을 해줘서 포트폴리오가 개선되는 케이스를 많이 봤거든요. 약간은 조금 시야를 넓혀서 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한 환경에서 디자이너로 일해 볼 수 있는 경험은 굉장히 가치 있는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이너로서도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고, 이제 이것이 단순히 이제 회사에서 디자인 작업을 하는 것을 떠나서 결국에는 그 새로운 환경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디자이너로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그 삶에 있어서도 많은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외 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험입니다. 경험. 이 경험을 통해서만 결국엔 내 것이 되거든요. 책을 본다든지 뭐 어떤 유튜브를 본다든지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진짜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자산이 될 수 없죠. 근데 내가 직접 그곳에 몸을 던져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은 이 디자이너로서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호기심이죠. 우리가 유치원이나 어렸을 때 아무리 작은 그런 사소한 것에도 호기심을 갖고 만져보고 뛰어들어보고 이랬던 호기심이 이제 커가면서 점점 없어지는데요. 그런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어떤 그 도전에 망설이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도전이 힘들어 보이고 막상 가서는 내가 고생할 것도 보이고 또 안정적이지 않고 또 새로운 환경에 나를 던지다 보니 그런 것들에 부딪히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호기심이 기본적으로 이제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북유럽에 있는 이런 디자인 하는 친구들 많이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호기심, 그들이 얘기하는 curiosity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 호기심을 갖고 있다면 이 다음 스텝으로 나가는 데 대해서 주저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호기심과 경험은 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호기심이 있으면 새로운 경험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또 성장하고, 이런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도 해외 생활을 10년째 하고 있지만 이 두 가지의 그 단어는 계속 이제 마음속에 담고 놓치지 않고 이제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디자이너로서 산다는 것은 이 마라톤을 뛰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단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1, 2년이 평생이 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한 환경에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런 환경과 문화에서 내가 과연 얻을 것은 무엇인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는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스텝을 설계하고 또 그 설계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이너로서 어떤 사명이나 비전을 설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명확할 때 본인이 이제 처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디프레스 된다거나 그러지 않고 계속 끌어올리면서 그런 목표점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길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디자이너로서의 이 삶을. 실제로 뭐 디자인과 졸업해도 디자인 안 하는 친구들도 꽤 많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번외 얘기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디자이너라는 이 전공을 택하고 디자이너라는 그런 그 직업을 택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확하게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알고 이미 어렸을 때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업에 들어와서도 내가 해야 하는 일들, 할 일들이 명확하게 이제 앞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예측 가능한 직업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그것들 그만두지 않는 이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에 들어선 이상 그런 것들을 본인에 맞는 길과 스토리를 만드는 것들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각조각의 경험이 모여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뭐 당장의 어떤 눈앞에 있는 경험들이 본인한테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결국에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가는 본인의 어떤 자세와 태도, 그다음에 열정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